조이쌤의 공부 톡톡.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청담어학원 분당 브랜치에서 이제 한국인 선생님 전체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청담어학원에서 주로 종이로 만든 책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황세상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학을 가게 됩니다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최근에 막 설명회도 하고 내용들을 어머님들한테 많이 강조해 드릴 때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청담어학원이 이토록 수능 모의고사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부터 이제 넓은 데서부터 쭉 좁혀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대입 전형이 어떻게, 우리 애들이 어떤 대입 전형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는지, 또 그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하고 어떤 고등학교 유형이 있는지, 또 그런 고등학교 유형에서 수능 모의고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컨텐츠가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는지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입 전형 비교부터 할 텐데, 이제 대입 요즘 관련해서 가장 이제 큰 이슈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일단은 학폭이 걸리면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되더라,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대입 특징에서 이제 수시가 확대된다. 그리고 사탐런이 뭐냐면 이과 학생인데 과학을 안 하고 사회로 도망가는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계약학과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연세대랑 고려대 시스템 반도체학과, 반도체 시스템학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삼성이랑 SK로 취직하는 학과거든요. 입학과 동시에 근로밖에 취직을 못하게 딱 계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계약학과라고 합니다. 고려대에 이제 그 화이트 해커를 만드는 학과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국방부로 가요. 그런 것들, 계약학과. 그리고 이제 뭐 2026제 막판 승부다, 수시 확대다, 다 비슷한 얘기죠. 보시면은 이거는 지난 설명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경쟁을 하는지 어머님들이 한번 보시라고. 이번 수능에서 55만 4천 명이 수능을 봤는데요. 애들이 적게 태어난다고 하는데 응시자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3 재학생이 37만, N수생이 18만입니다. 사실은 늘고 있는 건 얘네 때문이죠. N수생의 비율이 자꾸 늘고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뭐 의대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의대 가니까 옛날보다 서울대나 이런 데 가기 더 좋아진 거 아니냐. 의대가 3,123명이에요. 0.5%. 그리고 치대가 0.1%. 630명. 그리고 한의대 726명. 0.1%. 그리고 약대 1,763명. 0.3%. 수의대 496명, 0.08%입니다. 엄청 조금이에요, 이게. 엄청 많다고, 이게 제가 다른 학원 설명회 진짜 많이 다녀요. 누구누구 아빠인 척 해가지고 많이 가는데, 이걸 되게 과대 해석하시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 선생님 요즘 누가 서울대 갑니까?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800명 갑니다. 800명, 0.1%. 포항공대 300명, 그리고 디지스트 230명, 유니스트 390명, 지스트 200명.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스트들이에요. 네. 얘네들도 다 해봤자 1%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런 데 때문에 예전보다 대학 가기 좋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과장된 통계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갈 만한 학교들을 뭐 학교 서열화하면 안 된다지만 제가 한번 서열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런 데를 보시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다 합치면 17,000명 정도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3%입니다. 3%고 뭐 한양대 그 다음 학교 가면 되지 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까지 합치면 34,000이 되면서 5.82%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건동홍수 국숭세단까지 가면 9.7%까지 빠집니다. 57,90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애는 서울에만 있으면 돼요. 서울에만. 해서 한서삼까지 넣어주면 11.39%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서울 근처 학교를 가겠다 하면은 우리 아이가 전국 11%는 해야 돼요.
전국 11% 정도. 해봤자 3, 6대를 가는 거예요. 되게, 사실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생각보다 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전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전형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들 머릿속에 있는 순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형이 수식 교과 전형입니다. 수식 교과 전형은 내신을 보는 거고 수능을 보는 거고 추천을 받기도 해요. 자, 요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씩. 수식 교과 전형은 내신이 왕입니다. 내신이 높은 애가 가는 거예요. 내신이 높은 애가 가는 거고, 요게 이제 경희대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제가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이거 확대 기능이 없구나. 이거 보시면은, 뭐 다른 학과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동그라미가 이쪽에 있고, X가 이쪽에 있잖아요. 동그라미는 합격이고, X는 불합격이에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쪽에도 합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X 불합격이 불합격이라서 불합격된 게 아니고 경희대도 붙고 연세대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희대는 취소하고 연세대로 간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냥 여기 보면 이거 올해 겁니다. 올해 거. 2026년 입학한 애들. 얘네들을 보면 여기 학생부 합격자 등급 평균을 봐주시면 2.0, 1.8, 1.04 한의예죠. 이런 거니까 다 1등급 받는 애들이 경희대를 간 거예요. 현재 내신은 9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면 4%란 말이에요. 200명 기준으로 전교 8등을 한 거예요. 1등급이. 근데 겨우 경희대 나가고 앉아있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없는 표를 가져오지 않았을 테니까. 네. 물론 한의에는 좀 다르죠. 이거는 1.04니까 완전히 1등은 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내신만 보고 가는 거를 수식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오늘 되게 노골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분당 용인에서 오실 테니까 분당 용인의 전교 8등과 어디 저기 전남 광양 전교 8등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으면 안 되니까 똑같이 전교 8등이어도 똑같이 1.97이야 애들이 내신이. 그래도 뭘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냐 하면 수능을 봐야 돼요. 수능을 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충족시켜야 돼요. 그걸 충족시켜야만 이 경희대의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 8등인데 그냥 학교가 별로여서 전교 8등이고 수능은 절대평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전국의 학생이 똑같이 보니까 그걸로 보니까 별로 못해. 그러면 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거든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게 걸려 있어요. 이거 서울대 겁니다. 2026년이죠. 보시죠. 서울대 가려면은 전교 1등을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수능은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니까 4개 영역에서 7등급만 받으면 된대요. 3개 영역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 4개 중에 3개를 딱 골라가지고 322, 331, 심지어 하나를 5등급 받아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다. 누가? 여기 합격한 애가. 내신이 좋은 애가 내신을 깔아놓고 애들이 좋아하겠죠. 애들이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은 잘 못하지만 성실하게 내신을 좀 받아가지고 솔직히 그냥 톡 까놓고 내가 수학을 못해 수포자야. 국영탐으로 3위 깔아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를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시로 가면 당연히 서울대를 가면 1등급을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은 또 뭐냐? 추천. 이런 식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너도 나도 서울대 가겠다, 연세대 가겠다, 고려대 가겠다 하고 몰려들면 이 서류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몇십만 장이 와버리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제하냐면 야, 내신 교과 전형은 아무나 보내지 마. 학교에서 컨트롤 해줘.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이건 고려대 겁니다. 다 올해 거예요. 다 2026, 2027 대입 전형이고 다 2026 대입 결과예요. 옛날 자료 쓰면은 이제 어머님들을 약간 현혹시키는 거라서 싫어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등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12명.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서 12명 교장 선생님 너가 추천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12명만 받는 겁니다. 당연히 전교 1등에서 12등까지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장 추천 이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수시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수시 교과 전형. 이게 이름은 다 달라요. 여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까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서울대는 이름이 지역 균형 전형이에요. 다 다른데 어쨌든 이걸 수시 교과 전형이라고 우리가 일반화해서 부릅니다. 내신을 보는 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종합 전형은 뭐냐면 전교 8등한 애가 나보고 경희대나 가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생기부라고 하는데 생활기록부. 생기부를 보는 거를 우리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공개가 안 돼 있겠죠. 이제 서울대에서 공개한 게 있어요. 학생부 관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학생부의 일부를 제가 뜯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보면은 세계 각국의 혐오 사례를 조사해요. 인종차별, 성소수자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했다. 수업 시간에 했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이 써준 겁니다. 바이러스 X를 읽으며 바이러스를 데이터로 치환해 체외에서 감지한다는 작품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선생님이 독서록을 검사했더니 이런 걸 써놨다는 거예요. 학생이. 고등학생입니다. 수업 태도에서 성실함과 적극성이 드러나고 어려운 문제의 발표를 도맡아 하는 것은 물론 발표를 맡은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했다. 다 선생님이 쓴 거죠. 그죠? 집중력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수업을 받았다. 선생님이 쓴 거죠. 요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서울대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냐. 이때 학교 생활은 수업 시간,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교외 생활은 안 돼요. 요런 걸 이제 학생부 관리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수시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내신을 보긴 보여요. 보기는 보는데 이거 서울대 학생 거거든요. 서울대를 가려면 당연히 1, 2, 3학년 다 1등급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국어를 3을 찍은 적이 있어요. 1학년, 2학년을. 3등급이면은 23%거든요. 23%. 23%면 전교 200명 기준으로 46등. 이게 그 정도도 잘한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대 간 애잖아요. 그러니까 별로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학생부 관리를 해서 서울대 입학한 거죠. 물론 다른 과목은 넘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가 1.00이 계속 찍혀 있잖아요. 계속 전교 1등만 한 거예요. 적대자가 없어. 1.0001도 아니고 00이니까 3학년 내내 영어를 전교 1등을 하나예요. 얘는. 그리고 수학도 되게 잘하죠. 수학도 되게 잘하고 과학도 또 잘하고. 유일한 약점이 국어였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이제 학생부로 극복을 한 거죠.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도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연세대 건데 연세대는 인문은 국어 수학 1개는 무조건 넣어라. 2개 과목을 넣어서 합4. 그러니까 2, 1, 3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근데 연대는 영어는 필수예요. 영어는 3등급 이하는 안 받을 거야, 우리는. 영어 못하는 애들은 절대 안 받아. 이런 상태고. 자연도 그렇죠. 수학을 포함하고 2과목 5.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연대 갈 애들은 아니죠. 2, 1, 3 이걸 받는 애들이. 하지만 너네가 서류가 좋고 내신도 우리가 볼 때 양호하니 수능 요 정도만 좀 받아줄게. 요런 게 이제 수능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애들을 되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만 본다는 거예요. 내신을. 근데 종합은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니까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면접을 이런 식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건 성균관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성균 인재 면접 실시. 그리고 요 2개 전형을 잠깐 비교해 보면 이게 사실은 보통 뉴스나 학생들이 수시를 쓴다. 수시가 확대된다 하면 다 얘네 둘 얘기거든요. 전국으로 보면 얘가 많아요. 전국으로 보면. 서울로 보면 얘가 많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이걸로 뽑고 싶어 해요. 좋은 학교일수록. 서울대는 이게 없어요. 이름은 이건데 학생부를 다 봐요. 서울대는 정시일 때도 학생부를 다 봐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런 거죠.
그 공부만 잘하는 것들 안 뽑을 거야. 뭐만 잘하는 것들 안 뽑을 거야. 다 두루두루 괜찮은 애들을 뽑을 거야, 우리는. 요런 상태예요. 교과 전형은 정리해보면 공부로만 대학 가고 싶은 애들이 가는 겁니다. 딱 공부, 성실하게. 그리고 솔직히 정시는 자신 없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솔직히. 네, 정시로 들어가면 재수생과 싸워야 되니까 속 편하게 대학 갈 수 있어요. 재수 없이. 6장 쓸 수 있거든요. 수시를. 그러니까 교과로 확 넣고 6장이니까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정절한 것도 있고 그 중에 한두 장 붙었을 거 아니에요. N수 없이 그냥 쑥 갈 수 있는 거. 종합은 어떤 애들이 하는 거냐면 내 내신보다 내고가 너무 높아.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많이 하고 정시에는 자신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약점 과목이 좀 있어. 내가 수포자야. 아까 걔처럼 나 국어 못해. 이런 애들이 하기가 딱 좋아요. 일그러진 딱 한 군데 날이 딱 빠져있는 애들이 하기가 좋고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이게 내신 점수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수능 최저는 절대적이고 수능 최저를 맞췄다는 가정하에 이게 면접을 어떻게 했느냐, 내 학생부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떠냐라는 거를 학생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좀 전전긍긍하게 돼요. 이걸 많이 쓰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가 많아요. 내가 수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신이 부족했구나 하고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성적 평가다 보니까 애들이 인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재수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나머지를 볼게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호도는 이게 1번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신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냥 전교 1등 받고 수시 교과로 서울대 가는 게 얘네들이 제일 좋은 거고, 그만한 내신이 안 되니까 조금 극복을 해보려고 종합전형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 요 중에 6장이니까. 근데 내가 내신 경쟁을 했는데 이것도 안 될 만한 내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신은 텄어. 완전히 인서울이 안 돼. 그런 애들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정시도 하이브리드 한다. 생기부 다 반영한다. 점점 종합전형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이거는 다 인서울 있는 학교들입니다. 인서울, 이게 성균관대 사범대는 정시인데도 서류 보겠다, 학생부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시는 유명한 대학교들은 교과보다는 종합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내신 1등급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무늬만 교과 전형이다. 알고 보니까 서류 다 보더라. 이런 일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기사 입력 시간이 1월 27일이잖아요. 2028년 대입에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는 종합적인 애들을 뽑고 싶은 거죠. 좋은 학교는. 이런 거 다 안 되는 애들이 일로 빠지는 겁니다. 논술과 정시. 이걸 왜 붙여놓냐 하면 결국 내신이 안 되니까 수능을 봐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한테도 수시의 기회를 하나 줘요. 그게 뭐냐면 논술이에요. 논술은 인문 쪽은 글쓰기 시험을 보고 이공계 쪽은 수학 시험을 봐요. 그걸 봐서 야, 네가 글을 좀 쓰네. 그러면 너 요 정도 최저만 맞춰와 해서 뽑아주는 거고, 너가 수학 문제 좀 푸네. 너 요 정도 수능만 맞춰와 해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수능 공부는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는 수능이 왕입니다. 여기서는 내신이 왕이었는데 여기서는 수능 점수가 왕이죠. 수능을 잘 봐야 돼요. 당연하죠. 정시인데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요게 경희대 건데 보시면은 점수가 그냥 나와 있어요. 국영수, 국수탐, 영어 점수가 다 나와 있고 이 점수가 된 애들이 수능에서 통과해서 이 학과에 들어왔다 하는 걸 그냥 공개하게 돼 있다면 이렇게. 그래서 다 90점, 80점 후반 뭐 이렇죠. 수능 모의고사에서 8, 90점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세 과목을 다 저렇게 받는 게. 세 과목을 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다 1이고 여긴 2지만. 그래서 요런 정도 받아야 겨우 경희대 가는 겁니다. 물론 경희대 괜찮은 학교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로 받는 게 요쪽 전형입니다. 요쪽 전형이고, 글쓰기는 어떤 형태냐면, 요런 형태예요. 경희대에서 공개한 건데,
글이 여기 가만 있지만 바까지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 그래서 엄청 길어요. 그걸 주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해라. 다 읽어보고, 그리고 라와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이렇게. 라, 마, 바가 한 팀이야. 사는 다른 팀이야. 이런 식으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해봐. 너가 그쪽에 서서.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굉장히 깊이 있게 읽고 깊이 있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글쓰기, 논술 전형 문제고, 수학 문제는 요런 거예요.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특히 이제 아드님을 가지신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애가 영어나 이런 문과 계열 아닌데 수학 좋아해? 잘해? 이런 쪽으로 해야겠다 하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아드님들 중에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조금 풀다가 여기에 조금 풀다가 저기에 조금 풀다가 여기에 조금 풀다가 산수 실수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못해요.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요. 답을. 과정을 다 쓰는 거예요. 과정을 다 이렇게 해야 만점이. 이거 경희대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만점이라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잘 푸는 애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논술 전형으로. 아니, 그럼 선생님, 어차피 글쓰기고 수학 문제 푸는 건데 왜 수능이 왕이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균관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네, 성균관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초 경쟁률이라는 게 있어요. 논술 전형은요,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4.1대 1이고 65.7대 1이에요. 저희는 보통 60대 1이 넘어가면 그거는 신의 손에 맡긴다라고 보거든요. 저희 입시 전문가들은. 근데 이게 다 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응시 경쟁률이 가면은 20대 1, 40대 1이고 20대 1, 40대 1로 떨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 논술을 썼어요. 논술을 썼는데 내가 얘네들은 같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를 보니까 나 성대 꼭 가야 돼? 내가 모의고사 풀다 보니까 나 그냥 수능으로 연대 가겠는데? 라는,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를 않은 거예요. 절반이. 가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야, 너 논술 안 써? 그래도 하나 써봐. 그래서 써봐. 어차피 원서값 얼마나 하냐. 한번 써봐. 해가지고 썼어. 논술 원서는 넣었는데, 정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트랙 준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나 정시에 올인할래. 해가지고 원서만 써놓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나중에 이거 진짜 엄청 전문적인 영역인데, 논술이 날짜가 겹칠 때가 있어요. 같은 날 오전에 성대랑 경희대가 같이 본다든가, 같은 날 오전에 성대, 오후에 건국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논술 준비를 하면서 둘 다 할까? 하나는 포기할까를 계속 저의지를 하다가 당일날 두 개 중에 하나를 버려요. 그래서 응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늦잠 자는 놈들도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은 뭐 논외고. 근데 여기 보면은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한 번 더 떨어져요. 한 번 더. 여기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죠. 이과 쪽도. 이렇게 떨어지죠. 15대 1로 떨어져. 15대 1이면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뭐냐? 이 논술을 쓴 사람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의 비율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능을 못 맞추는 거예요, 애들이. 수능 점수를 맞춰와야 될 거 아니야. 그 2합 5 이런 거, 아까 3, 3, 1 이런 거 맞춰와야 되는데, 결국 그 수능을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론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글쓰기 연습 열심히 해야 되고, 문제풀이 연습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당락좌우하는 게 수능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사실은 왕이다.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수능 준비가 왕인 거죠. 이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정리하면 이래요. 이 실제로 수시라고 볼 수 있는 얘네 둘, 교과랑 종합에서는 사실은 내신이 중요하고요.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신도 포함되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이거는 학생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학교장 추천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면접을 보기도 해요. 이쪽은 딴 거 다 집어치우고 수능이 왕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브랜치가 가맹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제가 다니면서 설명해 드린단 말이에요. 지방에 내려가면 이걸 뺍니다. 왜 뺄까요? 지방에는 논술학원이 없어요. 논술학원이라는 것은 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분당 용인이나 돼서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서울 경기 애들만의 전쟁터죠. 그게 좋은 거죠. 사실은. 네, 좋은 동네 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최근 기사들 중에 고등학교 관련된 거. 여기 보니까 자사, 과고, 영재고 비율 너무 높다는 거예요. 서울 과학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 그리고 외고 국제고 학종 지원자 일반고보다 1.5배. 과거 영재 학교 합격률 일반고의 3배? 막 난리가 난 거죠. 학종 합격자 일반고는 9%. 고교 등급돼 있는 거 아니냐. 학종은 전체 40%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근데 일반고 9%밖에 안 뽑아준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 유형을 제가 4개로 나눠놨어요. 4개. 4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영재고 과학고입니다. 이거 묶어도 괜찮아요. 이게 전반기에 입학을 받으니까 영재고 과학고는 보통 이런 것들이죠. 서울과고, 경기북과고인데 경기과고라고 많이 불러요. 경기과고, 한국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학교 이름이에요. 네. 이러고 이제 곧 들어오죠. 분당중앙고가 경기과고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뭘 하냐면 수학과학 내신을 보고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고 소집을 해요. 3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은 수학과학 학원에서 얘기해 줍니다. 얘가 좀 이게 준비해도 될 것 같다. 언제쯤 얘기해 주냐? 초6쯤에 얘기해 줍니다. 초6? 뭐 중1 가면은 준비가 안 돼요, 사실은. 중1 때부터 열심히 하면 과학고 갈 수 있나요? 사실은 좀, 네, 되게 힘들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어머님 중에 이 위계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자사고인데, 자사고가 위고 과학고가 아래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과학고가 위에요. 과학고 떨어진 애들이 용인외대 부고 가요. 그러니까 달라요. 과학고는 완전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내신 같은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학원도 안 다녀요. 근데 1등을 해요. 중학교에서. 얘네들을 데리고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 뭐 자소서도 쓰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괜찮은 애를 골라요.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서 괜찮은 애를 또 골라요. 소집을 해요. 와가지고 실험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리게 해요. 그래서 뽑는 겁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엄청 선별된 집단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자사고는 그래서 용인외대 부고를 가셔야 되는데 자사고는 과고 떨어진 애들이 많이 오고 전과목 내신을 다 봅니다. 전과목 내신을 다 보고 자소서도 쓰고 면접을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떨어진 애들이 일로 오고 보통 의대 가려는 애들이 많이 와요. 뭐 오늘은 논외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영재고 과고에서는 현역대 의대를 가는 건 안 돼요. 요거 학비가 되게 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시설이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건데 이거 왜 하냐면 과학자, 기술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 좋은 거 하겠다고 의대를 가? 야, 너 학비 토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의대를 안 가죠. 얘네들은 카이스트랑 이런 쪽으로 가는데 뭐 재수를 하면 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기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여기는 재수랑 좀 친화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 밑에 외고국제고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갈 수 있는 외고국제고는 뭐 성남외고, 동탄국제고, 경기외고, 수원외고, 안양외고, 과천외고. 경기외고가 원래 자사고로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외고는 여기 남았고 여기는 어떻게 가냐? 영어 내신을 봅니다. 동점자가 있으면 국어 사회를 보거든요. 근데 동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가 A로 쫙 깔려 있으면은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그래서 전체에서 다 결석은 봅니다. 결석이랑 뭐 이렇게 애가 아파가지고 그 일찍
조퇴하는 것도 몇 개 이상이면 결석 하나로 친다 이런 게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소서 쓰는 거 보고 면접 보고. 마지막은 일반고죠. 일반고인데 분당 용인 지역은 다른 지역,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학교 수는 2,300개예요. 서울대 정원은 3,400명이에요. 그러면 전교 1등하고 2등이 가면은 딱 맞잖아요. 서울 경기에서 유명한 학교는 2명. 뭐 지방에 그냥 뭐 그런 학교는 1명.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용인 외대부고에서 60명 가거든요. 하나고도 5, 60명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급이 있어요. 학교 간에. 오늘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급이 되게 심하고 이 동네는 좋은 학교 많죠. 낙생고를 위로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낙생고는 이들과 섞일 수 없는 학교예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고 뭐 수지, 분당대진, 서현, 풍덕, 중앙 뭐 이렇게 있고요.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뺑뺑이로 갑니다. 지망하고 추첨하고 해서 가죠. 요렇게 4개의 학교 유형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배우신 걸로 보시면, 요 특목고들은 다 종합전형을 쓰는 거예요. 다 종합전형이고, 영재고 과고는요, 수능을 안 봐요. 수능을. 얘네는 수능 공부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도 안 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 꼴등해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다 들어가요. 이미 과학고인데 뭐. 그래서 내신도 안 봐요. 그래서 내신 시험지가 우리가 아는 그런 시험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 제일 스트레스 없는 학교는 여기예요. 학업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 경쟁이 좀 적어요. 경쟁이. 그래서 갈 수 있으면 좋죠. 갈 수 있으면.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학교 생활 잘 해서 종합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왜 영재고 애들 다 종합전형으로 쫙쫙 받아주냐. 얘네는 그거밖에 안 하는 걸 뭐. 그거 하려고 만든 학교고 국가의 정책이에요. 얘네들은 시험 문제 풀고 이런 거 재지 말고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 만들어야 돼.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잔인하게 말씀드려보면 꼭 갤럭시 S를 다 디자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창의적인 한 명만 디자인하면 돼요. 나머지는 꼭 참을성이 높은 애들이 그걸 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의적인 애들을 여기서 만들자는 게 국가의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창의적인 거 말고 그래서 꼭 참는 거를 시험하는 거는 다 빼주는 거죠. 내신, 수능 이런 거. 자사고는 다릅니다. 자사고는 여기서 떨어진 애들이 의대 입시하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고 제가 이제 용인외대부고 애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많이 가니까 전교생의 절반도 적게 본 거긴 한데 6등급까지 9등급 기준으로 6등급까지는 다 의대 얘기를 해요. 요 학교는 용인외대부고예요. 그냥 외고국제고는 좋은 학교는 가고 싶으나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가는 게 일반론입니다. 수학도 잘했으면 용인외대부고를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니까 일로 온 거예요, 사실은. 네. 영어 못하면 국제고 가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 속마음은 그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수학을 못한다. 근데 종합전형 쓰면 수학 하나 뺄 수 있잖아요. 아까 수능 최저에서 2과목만 보거나 3과목만 보면 수학은 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려는 거예요, 학교를. 수포자도 외고국제고에 가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 수 있어요. 성균관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종합전형에 목을 매는 것들이죠, 얘네들이. 그리고 일반고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일반고는 수시종합하는 게 아니에요. 쓰긴 쓰죠. 그리고 그 붙으면은 대대적으로 광고도 많이 해요. 근데 일반고는 다 교과전형 쓰는 거예요. 다 교과전형 쓰는 거고, 종합전형은 요만큼이에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전형은 학교의 역량이지 학생의 역량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쓰는 거잖아요. 커리큘럼이 좋아야 그 소설책 읽은 것도 자기가 발표하고 그러지. 일반고에서 30명 앉아있는데 소설책 읽고 와서 발표하라고 하면은 2명 읽고 올걸요? 이게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고는 다 교과 전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이렇잖아요. 4%까지가 1등급, 11%까지 2등급.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은 다 지 등급에 만족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능을 보러 가는 거죠. 수능을.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일반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지네, 낙생이네, 분당중앙이네 하는 그 유명한 학교들은 이게 센 게 아니고 요게 센 거예요. 정시로 가는 거예요. 정시로. 어차피 학교에서 추천 인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좋다고 해서 오, 낙생고는 너무 공부를 잘하시네요. 그럼 서울대 추천 6명인데 여기는 12명 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으니까 좋은 학교는 교과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시를 잘한 거예요. 실제로 이 동네에서 이런 종합전형을 잘 쓰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수지도 잘 쓰고 서연도 잘 써요. 하지만 한 줌입니다. 한 줌. 거기서 예를 들어 서영고랑 수지고에서 수시 종합으로 서울대를 갔대. 몇 명 갔니? 4명 갔어요. 야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외고 국제고 12명, 18명 가요.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종합전형을 생각하시면 무조건 특목을 파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만 종합전형 쓰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종합전형을 디저트 정도로 살짝 끼는 거고 되면 되고 좋고 안 되면 뭐 그렇고. 외고국제고는 수시종합이 우세호잖아요. 근데 지금 학력 순으로 배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학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낙생고보다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죽을 똥을 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일로 와야 돼요. 일로 밀리면 안 돼. 그래서 외고국제고는 사실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하고 중간 5등급제로는 3등급, 9등급제로는 5등급에 껴버리면 그 밑으로 가면 수능을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수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외고국제고는 기본적으로 재수율이 50%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무조건. 재수율은 50%는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수시종합으로 가면 좋겠다는 내가 재수를 시킬 확률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사고 마찬가지예요. 용인외대부고도 재수율 50% 훨씬 넘어요. 얘네들은 다 의대를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의대 갈 서류는 외대부고에서 싹 만들어줍니다. 정시점수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5대5 정도거든요. 5대5 정도인데 얘네도 재수율이 높아요. 얘네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강원도에 가서 의사를 하라고? 재수할 게 없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능 모의고사,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잖아요. 왜 청담은 자꾸 수능 모의고사 하고 있냐.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4개 전형에서 요쪽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려면 수능을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쪽은 수능이 왕이니까요. 근데 지금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 이걸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1등급이 1등급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여기까지가 경희대 라인인데, 이렇게 치면은 거의 뭐, 국민대 라인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대학교에서는 내신만 보고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등급제로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대학들은 뭐 하냐? 최저학력 기준을 올린다 이거죠. 그리고 2028년도 대입에서 내신 1등급이어도 의대 진학은 어렵다. 당연하지. 어떻게 의대를 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5등급으로 바뀌니까. 5등급에서 1등급은 그냥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좀 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정도. 왜냐하면 2등급까지 합치면 34니까 여기까지가 평범 정도예요. 여기까지가. 이 3등급부터는 좀 뭔가 공부에 우여곡절이 있는 친구. 여기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피닉스. 잘 안 보여. 네. 저는 사실은 요 9등급제 할 때도 9등급이 4%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없어요. 왜냐하면 동점자 기준 같은 게 있고 또 학교마다 운동부 이런 것도 있고
그 등록만 해놓고 막 70일 빠지는 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없어요. 진짜 미지의 생물 같은. 근데 앞으로 5등급제로 해도 이쪽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수능이 왕이니까 수능이 되게 필요하죠. 이제부터는 수능의 시대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 영어학원이잖아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영어로 안 맞춰도 되잖아요. 영어는 좀 버리고 국어, 수학, 사회과학으로 수능 최저를 맞춘다.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상대평가거든요. 나머지는 1등급이 4%인데 영어는 7, 8%를 줘요. 물론 올해는 미친 듯이 어려워가지고 좀 내렸는데 보통은 7, 8%를 영어로 주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로 맞춰요. 하나는 무조건, 영어는 무조건 깔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연세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학교는 대학교에 가면 원서만 봐야 되잖아요. 영어가 등급이 떨어지는 애들 아예 받지도 않아요. 너넨 미달이야. 이렇게 해서 빼버리니까 영어를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교육자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 거 참 안 하는 사람인데 영어랑 수학 중에 뭘 더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면 전 무조건 수학이라고 말하거든요. 수학이 더 중요해요. 수학은 지금 계급이에요, 계급.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계급이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거예요, 학생들에 따라.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를 높은 계급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영어를 상위 10% 정도만 해놓으라고요.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못 들어가면 약간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이쪽은 수능이 왕인데 여기 수능 교과 종합에서는 수시 교과에서 수시 종합에서는 내신을 보잖아요. 이 내신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있는 게 고등학교 내신은 80%가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아까 보셨잖아요. 결국 고등학교의 경쟁력은 수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 오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정시에서 수능을 잘 봐야 우리 학교도 낙생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수지고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도 기업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서울대가 많이 나오고 좋은 학교에 많이 가는 학교가 실적이 좋은, 재무제표가 건전한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세셔가지고 교장을 자르기도 해요. 야, 우리 학교 왜 이렇게 전부 학력이 떨어져? 너 교장, 교육부에 얘기해가지고 교장 추천제 하겠어.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교장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학생부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더 많이 신경 씁니다. 막 더 좋은 학교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당연히 게다가 여기 분당이잖아요. 저 옆에 수지. 다 어머님들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 싶고, 그러면 학교가 전략적으로 그러면 내신 시험에서부터 애들 수능 준비시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다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합니다. 뻥치네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보면은 이게 기말고사, 작년 기말고사 건데 이번 다 모의고사처럼 출제돼 있어요. 똑같이. 모의고사 유형 있잖아요. 여기 시작할 때 단어 추론하는 거랑 문장에 알맞은 자리 넣는 거랑 장문으로 끝나는 것까지 완벽하게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합니다. 완벽하게. 그대로.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가줘야 얘네들이 모의고사에서도 익숙할 것이다. 모의고사도 잘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애는 중학교인데, 중학교는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어머니, 이 동네 중학교들 굉장히 빡셉니다. 고등학교에 갈 준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얘네들.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 볼 거고, 단어 얼마나 어렵고, 내용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다 작년 거예요. 다 작년 거. 바로 전학기 거. 근데 요게 백현중 3학년인데, 이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거든요. 사피엔스를 읽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 출제했어요. 요거를. 출제는 이게 6이죠? 이게 10 몇 가지 있었어요. 계속. 학교에서 교과서는 애들 다 아니까 교과서 대충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서현중, 진짜 유명합니다. 서현중은, 매 학기, 매 시험, 외부 지문이 바뀌어요. 2개가 나와요, 항상. 근데 아주 어산틱해요. 어산틱하다는 게 뭐냐면 가장 현대적이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아티클들을 갖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 건데 AI 기술과 한국의 사례에
예를 넣어서 이제 포스코랑 현대 예를 든 거거든요. 완전 최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문으로 주고 시험에 출제. 정자중, 이건 선생님이 3학년이라 그런 거죠? 라고 하실까봐 2학년 걸 하나 넣었어요. 2학년인데 수단 내전과 교육 위기에 대한 글을. 실제 아티클이죠, 이것도. 이거를 정자중 2학년 학생들이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수능 들어가는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들. 네, 야, 네. 두 가지가 좋아요. 감각 있다, 너네. 고등학교 가려면 이런 거 해야지. 그리고 청담에서 하는 긴 글 읽고 내용 뽑기가 이런 거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 읽는 시대가 아니에요. 특히 요 동네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넘어서 읽기 때문에 정시 경쟁력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디오픈이라는 애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저희 학원에서 최근에 만든 컨텐츠예요. 그죠? 네. 컨텐츠인데, 여기 보시면은 수능 연화가 변화해서 뭐 저희가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죠, 보니까? 네. 여러 일부에서 이제 저희 학원 컨텐츠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얘기해 볼게요. 영어가 물과목이 아니었어요, 올해. 이 1등급이 3% 나온 거예요. 이 영어, 수능, 영어 이렇게 두 개를 키워드로 넣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1등급이 3%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국어랑 수학은 1, 2등급이 늘었는데 영어는 줄었다. 그 영어만 어려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수능 영어 1등급 3.11 절대평가 무색.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평가를 해주면 7, 8%를 6, 7, 8%를 1등급을 주게 출제한다는 난이도에 대한 학생과 출제자 사이에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3.11이 나오면서 재수생이 많을 겁니다, 올해. 재학생들이 많이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분명히 수능 최저는 영어로 맞춰야 돼 라고 생각했을 텐데 6%가 3%가 됐으니 절반은 날아간 거죠, 절반은. 그래서 이렇게 재수생이 많아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왜 어렵냐. 이게 저희 오픈 교재가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딩이 기본적으로. 이쪽은 RP, 이쪽은 SR. 이렇게. 그래서 RP는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방법론을 주는 거고 SR은 장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긴 글을. 그래서 독서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 오른쪽은. 그런데 이원화가 돼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해 드립니다. 모든 레벨, 가장 낮은 레벨도 똑같아요. 근데 가장 낮은 레벨, 아주 제로 레벨에는 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부터 테스트 프랩을 막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어린 나이 때는 독서를 더 많이 시켜주고 중간 레벨부터 이제 테스트 프랩을 많이 시켜줍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이 되게 긴데 아마 여러 번 설명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소책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제가 진짜 꽉 눌러가지고 딱 이거 2개야 라고 해서 딱 2개로 압축해 왔어요. 저희 리딩은 딱 2개입니다. 토픽을 뽑는 거. 그러니까 주제문을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나름 좀 좋은 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교수님 아니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거의 2번째 줄이 주제야. 밑줄 거. 재상아. 몇 번이 답이냐. 이러는 거예요. 답은 맞췄는데, 아니, 주제문이 밑줄 그어져 있는데 그걸 왜 못 맞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건 선생님이 왜 2번째 줄에 밑줄을 긋느냐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하면 옛날 사람이니까 야, 딱 보면 모르냐? 2번째가 주제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딱 보면 모르냐를 가르치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걸 엄청 가르쳐요. 토픽 센텐스가 토픽과 컨트롤링 아이디어로 돼 있고 이게 서포팅을 이렇게 받고 있고 마이너 디테일이 서포트를 또 서포트하고 있다 하는 거를 글을 읽으면서 왼쪽 칸, 중간 칸, 오른쪽 칸을 왔다 갔다 애들이 배열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면은 아이들한테 얻어지는 게 뭐냐. 토픽 센텐스가 나왔어요. 자기가 보기에 토픽이야. 무거워 얘가. 그러면은 나머지를 힘을 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수능 문제도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읽고 있는데 무거운 문장이 안 나와. 토픽이 없어. 그러면은 좀 뒤에 나오겠지. 근데 맨 뒤에 오버롤 하면서 토픽이 딱 나와. 그러면은 그렇지. 너 나올 줄 알았어. 한다고요.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처럼 써지면 문제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처럼 잘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나쁘다라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주제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문장들 사이에 무게를 재서 경중을 따져서 위계질서를 넣어주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점프도 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요거 이런 식으로 연습시켜줍니다. 요게 이번 학기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저는 항상 최근 거만 씁니다. 저는 뭐 2024년 이딴 거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직접 만들어드리는 참고서예요. 수업 시간에 쓰는 겁니다. 요 초록색 부분이 탑 디시스예요. 요 부분이. 그리고 요 디시스를 메인 아이디어 1이 서포팅하는 구조인데, 이 메인 아이디어의 서포트는 공리주의고 디언털러지예요. 이렇게 서포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갖고 있고 요대로 유도하라고 제가 가르쳐요. 마치 맥도날드의 햄버거 만드는 법을 가르치듯이 균일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누구 시켜요. 재상아, 너 두 번째 날 읽었지? 야, 무슨 내용인 것 같아? 그러면은 뭐 트롤리 프로그램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오, 잘했어. 트롤리 프로그램이 어쩌다는 거야 라고 하면 얘가 읽은 것 중에 어느 부분을 말하겠죠. 선생님 뭐 근데 그게 뭐 이게 문제가 남아있대요. 뭐 이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 그렇지, 잘했다. 너 지금 친구들아, 재상이가 얘기한 거 밑줄 다 가보자 하면서 저랑 대화를 하면서 여기를 다 진행해가지고 구조화 시켜놓습니다. 이렇게. 얘가 만약에 좀 이상한 걸 말했어요. 그럼 그거 말고 조금 더 무거운 문장이 있었어 하고 제가 유도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내용을 다 외우고 있는 상태인 거죠.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고, 요걸로 모자라. 그래서 끝나고 개요표도 작성합니다. 디시스가 이거였고 메인 아이디어 1이 이건데 서포팅이야. 요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도덕에 대한 독서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책은. 요게 SR입니다. 긴 글 읽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저희가 첫 번째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중요한 문장이 어디고 어디가 서포팅이다. 두 번째는 글쓴이가 글을 쓸 때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 포인트를 못 알아듣겠지. 내가 좀 더 길게 만들어줄게. 시멘틱 청킹 시켜서 단어를 좀 더 길게 뽑아줘요. 이렇게. 근데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하든가 아니면 이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면으로 만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글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론적 접근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애들한테 연습시킵니다. 이 글을 보고 필자의 포인트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고 이 관계가 모여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줘요. 어려워 보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캐시와 소울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돈과 영혼. 근데 이걸 캐시 소울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시는 경제적 이득 이렇게 바꿔줘요. 메시지를 잃어버린다. 이 메시지가 소울인 거죠. 네. 그런데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둘이 나빠. 이 둘이 좋아. 초록색 짱. 빨강 나빠. 이게 아니라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애들이 이 긴 글에서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요런 글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하고 말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줘요. 이거는 선생님들 제가요. 이거는 이 90년대 때 내가 공부할 때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생소한데 이게 우리 아들한테도 이 교육이 됩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게 실제로 마찬가지로 5레벨, 2레벨 책이에요. 저번 주에 한 거예요. 보면은 저희가 컴프로마이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negotiation, concession, assertive, dialogue 이런 것들 연결해가지고 단어들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회 많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가보면 원장님은 똑똑한데 책은 시중교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원장님 수업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최근 시중 교재인데 저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다 써놨어요. 협상, 타협, 컨세션, 양보.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넘어간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짚어서 설명해 주라 이거죠. 이게 점이고 이게 선이야 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낮은 레벨인 2레벨도 합니다. 여기 보면 empathy, 동정에서 altruism, 일로 나가고 tolerance, benevolent, 상호 이익 이런 식으로 considerate, 사려 깊은 거 이렇게 연결되게 모든 단어가 이런 식으로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있어 하는 거를 매주 연습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 문법 시간에 하는 거긴 한데. 자, 이제 수능 문제만 한번 볼게요. 이게 올해 네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고요. 정답률은 23.8%니까 1, 2, 3, 4, 5니까 사실 찍으면 20%잖아요. 안 푸는 게 낫죠. 시간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올해 수능에서 아이들이 이의 신청을 한 게 600건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00건이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저는 이 문제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문제를 학생들이랑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구조적 접근, 논리적 접근을 할 때 첫 줄 무조건 중요해 라고 하면서 경제적 이득은 매력적이다 라고 해서 풀어요. 컬처테인먼트가. 그리고 뒤를 보면 이제 트래블, 어커모데이션, 리테일 이런 건 다 예시거든요. 이거 구조적으로 빼요. 야, 이건 좀 가볍다. 이건 좀 밀어내라. 대충 읽어라. 넘어가서 그러나가 있으니까 야, 그러나 나오면 뒤가 중요해. 그지? 이렇게 하고 상업화가 되면서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메시지를 잃어버려. 딜루션은 밑에 있어요. 관객이 희석화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뒤에 보니까 니드투가 나오는데 야, 니드투가 나오면 글쓴이가 주장하는 거잖아. 뭐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오버롤이 나왔어. 요약해주고 있네. 너네를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건강한 성장 하려면 그게 본질이 착취와 마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캐시 앤 소울입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 경제적 이득이 매력적이나 메시지를 잃어버리거나 경제적 이득과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착취와 마주하면 좀 취약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의미론적 접근을 하면 아까 이제 점, 선면 하는 거.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기회,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그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게 성공이야. 빌딩 유저를 참여시키는 건 가치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시거든요. 예시 빼고. 그리고 언더스탠딩. 여기 보면 ing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각 사용자 유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게 더 나은 건물이야. 그리고 문제는 만족스러워. 언제? 반응을 이해할 때, 참여시킬 때, 기회를 줄 때. 정답은 의견을 들려줄 때. 이렇게 해서 풀어요. 그렇죠? 이게 점, 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시키고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수업 안 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도 모의고사 수업하다가 내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줍니다. 이거 진짜 쉽습니다. 캐시 앤 소울은 더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이득이 있다, 동종화된다, 균형을 잡는다, 산업의 건강한 성장은 착취와 마주한 바로 그 본질, 베리 네이처. 캐시, 소울, 밸런스, 캐시, 소울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면에서 선에서 점으로 올라가는 문제여서 애들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게 이제 리딩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4분 정도만. 단어 얘기랑 문법 얘기 좀 해야 돼서 단어를 다른 학원에서 우리 학원 100개 외워요. 지난주 거 50개 합쳐가지고 150개 외워요. 어머님 믿어주세요. 단어장 저희가 3바퀴 돌려드릴게요. 이런 걸 하는데 어머님들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단어장을 외우면 금방 사라져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단어 외우는 거 약간 노동의 측면이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그래요. 단어가 노동이 아니라 실력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100개를 못 내는 거죠. 저희는 20개에서 40개밖에 못 내요. 왜냐면 리딩 시간에 있는 문장에서만 내야 되니까. 저희는 철저하게 그렇게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시험에 좀 증명됐어요. 여기 보면
여러 사용자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새로운 이게 정답지를 들어갈 걸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건물이나 증축에 대해서 이럴 경우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거든요. 4번이 답이에요. 의견을 들려줄. 근데 애들이 서로에게 건물에 대한 관점을 공유한다면 만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선생님 5번도 답이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치하더 때문이에요. 이치하더가 단어장에서 외우면 서로잖아요. 근데 이게 문장에 들어가면은 주어들끼리 서로거든요. 근데 이 주어는 사용자야. 그러니까 건축하는 빼고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더 나은 빌딩은 안 나오죠. 사용자들끼리만 관점을 공유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둘 다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해석은 끼리끼리라고, 지들끼리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5번 안 고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문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어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실제 단어장이에요. 애들이 외우고 있는 거 지금 5층에서 외우고 있어요. 요렇게 요 단어장에 보면은 이렇게 문장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본문에 있던 문장들이고요. 요거를 요렇게 시험에 내요. 이렇게 문장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고. 그래서 40개를 외워도 20개를 외워도 도움이 되는 방식을 쓰셔야 되는 거고, 리딩 수업 연계돼서 15개 시험을 봅니다. 그래도 스펠링은 써야 되니까, 저도 이게 중학교 때 수행평가만 없으면 이것도 빼주고 싶은데, 그래도 수행평가에서 스펠링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재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위에서 지금 재시험이 진행 중이에요. 네, 잘 안 되는 애들. 근데 잘 안 되는 애들이 둘 중 하나예요. 지가 안 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모르거나. 선생님들이 셋이나 있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외우는지 가르쳐줘요. 마지막으로 문법인데, 제가 요즘 전화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전화를 해보면 어머님들이 선생님 우리 애가 청담을 오래 다녔는데 이 품사를 몰라요. 이게 무슨 사야 했는데 이 형용사를 모르더라고. 이러거나 선생님 우리 애가 오래 다녔는데 이게 형식을 몰라요. 형식을. 이게 간접 목적어인지 직접 목적어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거는요. 당연히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이런 책에서 하던 거예요. 네, 저도 이 책으로 했습니다. 90년대.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저도 기억나거든요.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다른 것은 문장 중 형식이 다른 문장을 골라라. 저도 그 문제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문제를 내면 어머님이 교육청 사이트에 가서 교육신문고에 들어간 다음에 학교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 심할 썼어야 돼요. 안 됩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런 말들이 없고 지금은 뭘 하냐면 개념은 가르쳐줘요. 개념은 문법 개념을 초급 때 가르쳐주고 문법적 판단을 시켜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골라내는 거가 현대 영어의 핵심이에요. 문법은. 그러니까 이게 몇 형식이고 이게 품사가 뭐고가 아니라 이 문장이 틀렸고 왜 틀렸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게 수능 문제를 푸는 데까지 도움이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기본적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이 빨라지면 안 돼요. 저희 가끔 이제 정규 레벨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자꾸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레벨업 시켜달라고 막. 안 돼요. 여기 오래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오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상 이론을 배우지도 않아요. 여기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 1, 2, 3, 4에 오래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봄학기부터는 요 옆에 책이 한 권 더 생깁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보면은 그냥 어머님들이 아는 책 같죠? 책 같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 문법이에요. 가장 낮은 레벨.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요게 우리의 목표예요. 틀린 부분 고치는 거. 틀린 부분 고치는 거. 실제 중등 시험에서도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다르냐? 니네가 만든 교재 뭐가 다르냐? 시중에선 3권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요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권으로 합니다. 더 컴팩트하죠. 네. 그리고 시중 교재는 아직도 얘가 그런데 얘랑 얘는 안 그런데 시중 교재는 아직도 품사랑 형식 얘기를 하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우린 안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간 레벨인데 보시면은 내용이 바뀌었죠? 활용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틀린 부분을 보는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수능 문제거든요. 수능 문제 같이 생겼어요. 긴 글에서 찾으라고.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 어법상 틀린 부분을 판단한다. 이게 현대 영어 문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 레벨이고 일단 한글이 없죠. 네, 여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게 제가 배웠던 이제 그래머 인 유즈나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요 마지막 교재는. 그래서 정리 한 번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어머님. 네. 요즘에 이제 수능이 트렌드가 되게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가지고 의미적으로도 접근하고 논리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아주 낮은 교재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고 2, 5가 여기가 중등이고 여기가 고등이거든요. 이런 레벨부터 다 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청담에서 디오픈 과정을 완료한 친구들이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지금 방금 수업하고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레벨의 모의고사였는데 2025년 거였는데 절반은 80점, 절반은 9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 될 때까지 저희가 중등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요런 애들을 만들어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시중학원과 다른 점은 저희는 이거를 하려면 전공자들이 들어가서 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공자가 그거를 퀄리티 컨트롤을 해가지고 일체화 시켜야 되고. 제가 어제 새벽 1시에 이 컨텐츠 팀한테 메일 받았거든요. 야근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야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믿고 디오픈 전환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낮은 레벨부터 올려가지고 수능 준비까지, 내신부터 수능 준비까지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머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실 분들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